안녕하세요. 손해배상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.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일 것입니다. 특히 현재 직업이 없거나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주부나 학업 중인 학생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운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 소득이 없는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과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민법과 판례는 사고 당시 구체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장래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도시 일용 노임입니다. 학생의 경우 학업을 마친 후 사회에 진출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 남녀의 평균적인 노동가치인 통계청 발행의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. 무직자 또한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미취업 상태였다 하더라도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만 65세까지는 최소한 도시일용 노동자로서의 수입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. 다만 사고의 경위나 피해자의 연령, 건강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. 전업주부는 밖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에는 그 가치가 과소평가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우리 법원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주부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리나 청소, 육아 등 다양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시장에서 유료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일시수익 역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만약 주부가 파트타임 등으로 일부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다면 더 높은 금액인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입니다. 따라서 소득 증빙 자료가 없다고 해서 보상금을 포기하거나 상대 측의 낮은 합의안을 섣불리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.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돈을 못 벌게 된 돈, 다시 말해 일시수익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.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, 그리고 사고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비나 개호비 등도 포함이 됩니다. 무직자나 학생, 주부라 할지라도 사고로 인한 신체적 장애가 남는다면 그 고통은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. 법원은 과실 비율, 장애 정도,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. 또한 수술 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성형수술비나 지속적인 재활 필요가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근거로 해서 미래에 발생할 비용까지 미리 청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 과정에서 의료 기록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법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되어야만 보험사나 가해자 측의 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 주부나 학생 또는 무직자라는 신분이 손해배상을 받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법은 경제적 활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해서 상실된 인간의 노동 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. 다만 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단순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권고드립니다.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가진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강남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손해배상 전문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